예, 반갑습니다. 예, 국제 센서리학 2, 레벨 2를 맡게 된 박상철입니다. 예. 박수 굳이 안 치셔도 됩니다. 레벨 2 들어가기 전에 레벨 1과 레벨 2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레벨 1을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할 겸 한번 기억을 되듬어 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시고 빠르게 넘어갈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지금 커피 벨트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다른 과목에서도 이미 배웠던 부분입니다. 적도를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북위 남이 25도 내 자연적으로 커피가 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했죠. 시험도 쳤었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중요했었죠. 여러 문제 있었죠. 중립 커피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그런데 각각 지역에 대한 그 커피 생산국에 대해서도 알아놓으셔야 됐었죠. 시험 칠 때. 이와 같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레벨 2에서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하나 언급하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전체적으로 다 언급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라별로 그냥 어느 나라가 있다는 정도는 아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커피 벨트 이 부분도 시험에서 나왔었죠. 헷갈리게 해가지고 틀리게끔 맞죠. 커피존은 25도인데 와인 벨트는 북위 30에서 50도다. 그래서 그걸 커피존은 30에서 50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수학도 보통 대부분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두 번씩 하는 케냐나 콜롬비아 같은 나라도 있었죠. 네. 그리고 세계 3대 커피는 어디냐 이것도 본다면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코나, 예멘 모카, 마타리 이렇게 3대 커피가 있었고요. 바리스타에서도 배웠지만 센서리에서도 이 커피 종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크기 같은 경우에 아라비카가 로부스타에 비해서 좀 더 길쭉하면서 크고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은데 통통하다 이렇게 배웠었고, 그래서 카페인 함량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 났죠. 그래서 이 잠자는데 각성 효과에서는 카페인이 높은 로부스타가 유리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또 부작용으로서는 뭐 가슴이 울렁거리고 두근거린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뭐 등등 이런 증상이 있죠. 예. 그 외에 이제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소하거나 피넛처럼 고소한 견과류나 아니면 구수한 토스트, 라이스 같은 계통의 향미가 특징이라면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고소하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다르죠. 카라멜 하는 부분이 지금이고 내지는 산미가 같이 곁들인 프루티하다 이런 부분이 특징입니다.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차이점에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빨갛게 되어 있는 자가수분한다. 이건 셀프 폴리네이션이라고 하고 스스로 암수나무 구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커피가 열매가 맺히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특징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시죠. 병충해 좀 더 약하고 재배 조건이 좀 더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이런 형식의 아라비카 조건 알고 계시고 산미와 풍미가 좋다 쭉 읽어보시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로부스타는 타가수분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암나무, 순나무가 있어서 벌이나 꽃이 꽃가루를 쪽에서 묻혀야지만 커피가 열린다 이겁니다. 이게 로부스타종이다 알아두시고요. 반대로 병충해에 강해서 생산량이 잘 안 죽기 때문에 생산량이 더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수분, 타가수분이라고 하는 부분 설명드렸고, 커피 종도 엄청나게 많은 품종이 있죠. 그래서 커피 품종은 영어로는 variety라고 한다 해서 뒤에 CLG에 variety 하면 커피 품종 적는 칸도 있습니다. 그렇죠? 커피 재배하는 환경은 고도가 이제 1000에서 2000m 정도가 좋다. 이게 로부스타가 아니라 아라비카 종 경우에. 그래서 고산지대 커피가 좀 더 강압성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져서 강압성 일조량이 작아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여물게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밀도감이 높고 산미도 같이 곁들여서 높으면서 단 스위트니스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도가 높은 커피가 일반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1학년 때 시험 치셨을 때 고도가 100m 올라가면 0.5에서 0.6도씩 하강한다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만큼 그 온도 부분도 떨어지기 때문에 1000m면 한 5에서 6도 정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라비카 커피가 열리는 고산지대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그렇게 덥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16에서 24도 정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은 연평균 16에서 24도 정도를 유지하는 고지대가 일반적으로 아라비카 커피 생산에 유리하고요.
강수량은 1200에서 1600ml 정도이고요. 토양은 배수성이 좋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커피 나는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더라도 1시간 정도쯤이면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땅이 그냥 말라 있습니다. 물이 배수성이 좋아서 다 빠져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산도 같은 경우도 약간 약산성 토양, 쭉 5.5 정도 이런 토양에서 커피가 잘 재배가 됩니다. 일조량이 너무 많으면 커피가 너무 빠르게 재배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일조량이 많은 지역이 이제 해발이 낮은 800m 이하 지역이거나 아니면 800에서 뭐 1000m 사이인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강압성이 너무 빠른 시간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산미가 잘 안 올라가죠. 대표적인 커피가 브라질 커피. 그래서 브라질 커피가 산미가 매력적이다 이런 건 잘 없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에서 이 그늘을 지는 섀도우로 내지는 쉐이드 트리 이런 걸 심어서 그 햇볕이 오는 것을 그늘로서 해서 강압성이 너무 과하게 되지 않게끔 조절해주는 이와 같은 것을 쉐이드 트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나무들은 커피 나무가 있고 이 나무도 커피 나무일 수도 있어요. 왜 생장점을 따지 않으면 이렇게 10m씩 자랍니다. 이와 같은 커피는 2m 이내에서 잘라버리죠. 왜냐하면 수확하기 편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뭐 이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늘 지는 커피들은 보기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자라게끔 내버려두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이 그늘을 받아서 자라게끔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로마 어드밴스 트레이닝 2 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습할 때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GCS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의 종이에 모든 정보가 다 딱 그냥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주 최첨단 모든 커피 과학이 다 반영되어 있다. 아주 정보가 디테일하다. 이런 부분에서 장점입니다. SCA 같은 경우는 역사를 자랑한다면 뭐 GCS도 오래됐죠. 한 9년 정도 됐으니까 역사를 자랑하지만 SCA는 뭐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오랜 정통성 때문에 인지도가 더 알려져 있다면 그 인지도가 알려진 부분에 때문에 새롭게 반영돼야 될 부분이 조금 업데이트가 늦어지고 있고요. 향후 후발주자로 나온 부분이 GCS다 보니까 거기에 반면에서 이런 최첨단 부분이 다 반영되어 있고 좀 단점이나 좀 고쳐야 될 수정사항 이런 부분도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되어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커피 전부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커피에서 봤을 때 커피는 트로피컬 프루트 열대 과일의 특성이 강한 커피구나 걸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럼 SCA는 열대 이런 커피가 트로피컬 프루트가 강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노트에 그냥 자기가 적는 겁니다. 양식에 가면. 근데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네, 이런 부분에서 GCS에서 장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강하고 약한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부분이 GCS에 썼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자면 우리가 맛은 이제 4가지 맛에서 최첨단 그 일본의 감칠맛이라고 하는 우마미가 반영되면서 5가지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우마미는 감칠맛. 이렇게 5가지라면 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향은 몇 가지 정도가 되죠? 향미. 커피 같은 경우에 한 5천여 가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커피를 구분하거나 할 때는 맛이 아닌 향미를 더 디테일하게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맛을 구별하자면 몸이 더욱더 유지 발전하기 위해 좋은 쪽으로 느끼는 부분이 긍정적인 맛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맛 같은 경우 우리 좋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 성분 중에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죠.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결국은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되고요. 포도당이 당이잖아요. 그래서 당분이 들어가 가지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 가지고 ATP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로서 지금 제가 말도 하고 호흡을 하는 힘도 하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안 먹고 못 사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생명 작용에 도움되는 부분이 탄수화물인 것처럼 단맛은 우리 몸이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땡큐 해서 선호하는 맛인 거예요. 짠맛, 그다음에 감칠맛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이게 이와 같은 부분이 단백질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단백질은 쪼개면 아미노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그런 짠맛이나 감칠맛하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이런 부분이 우리 몸을 인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점이다 해서 좋은 맛이라 보고, 반면 신맛, 쓴맛은 우리가 싫어합니다. 이거는 학습하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애기한테 태어난 게 아니고 한 1년 된 애기한테, 돌 지난 애기한테 혹시나 커피 조금 입에다 넣어보세요. 좋아할까요?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싫어해요. 왜요? 쓴맛이 나니까. 그럼 쓴맛은 뭐냐면 몸을 부패시키는 부분에 관계된 게 신맛, 쓴맛인 거죠. 우리가 음식 같은 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하면요, 신맛 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알코올 같이 맛이 나고 더 나가면 식초처럼 시큼해지는 겁니다. 알코올처럼 또 바뀌죠. 발효를 긍정적으로 발효를 하고, 그 발효가 과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썩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신맛이나 쓴맛인데, 그러면 쓴맛도 우리가 원래는 태초에 싫어하는 겁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쓴맛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죠. 그래서 커피가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쓴맛 같은 경우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커피는 원래 쓰니까 해서 그 부분을 갖다 배제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신맛은 우리가 느끼게 되었을 때, 커피 처음 교육하시는 분들은 신맛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부감이 나죠. 이상하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타고났을 때부터 학습이 안 되더라도 우리 몸이 싫어하는 맛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맛이 나지만 단맛도 많이 나는 새콤달콤한 좋은 맛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응하지 못하는 신맛이 났을 때 거부감이 나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근데 그걸 교육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거 좋은 거다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좌우지간 이 진화론적인 면에서 이런 무슨 자체적으로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1학년 때 했습니다. 그리고 역치라는 부분도 했는데, 이거 틀리신 분들과 했겠죠. 1학년 때 역치라는 것은 내가 반응 자극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이 세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자극을 살살 탁 일으켰는데 내가 한 사람 있고, 한참 세게 반응을 했을 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역치가 낮다는 말은 낮은 반응에도 내가 반응을 일으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다는 것은 역치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는 뜻이겠죠. 예. 역치가 높다 해가지고 내가 센시티브하다가 아닙니다. 역치가 낮을수록 센시티브하다. 이걸 해가지고 틀리지 말고 다음부터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 절대 역치라는 게 있고 인지 역치 내지 상대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역치라는 것은 설명을 드린다면, 물을 마시다가 계속 뭘 넣었어요. 소금을 넣을게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계속 마시는데 조금씩 넣으니까 물 하다가 물은 아닌데 모르겠다. 뭔가 있나 봐다. 이게 절대 역치예요. 근데 계속 넣다 보니까 뭔가 있다. 짠데 하는 걸 느끼는 순간 있죠. 그럼 조금 더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상대 역치예요. 그게 인지 역치라고 합니다. 인지를 못하지만 다르다는 걸 느끼는 정도가 절대 역치고, 인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상대 역치다 이거죠. 그럼 커피에서는 우리가 절대 역치가 필요할까요? 상대 역치 내지 인지 역치가 중요할까요? 인지 역치가 중요하겠죠. 뭔가 다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는 것을 느끼시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역치는 조금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지 역치 내지 상대 역치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걸 트레이닝을 통해서 낮추어서 양이 작게 들어가더라도 내가 느낄 수 있는 상태를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면서 후각도 같이 트레이닝해서 레벨을 올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SCA 기준으로서 했을 때 커피 향 분류 4가지 배우셨죠. 유기 반응, 갈변화, 건열, 결점향. 영어로는 엔자이매틱, 수가 브라우닝,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그 다음에 결점향 이렇게 배우셨는데, 그래서 이 허브하다, 플라워리, 프루티 이런 부분을 유기 반응이라고 하고, 커피 생두 본연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걸 배우셨고요. 갈변화는 로스팅하면서 나오는 수가 브라우닝이죠. 그래서 너티하다, 캐러멜하다, 초콜릿하다 뭐 이런 걸 배우셨죠. 건열 반응은 로스팅을 좀 과하게 하면서 올라오는 특유의 또 향. 이거는 나무 같은 우디하다도 할 수 있고, 스파이시하다, 번트, 탔다, 스모키하다 이런 부분의 반응. 결점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의 느낌 이런 부분을 배웠다면, SC에서는 이 5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했고, 중간고사 할 때도 이걸 쳤었죠. F계통, C계열, B계열, S계열 해가지고, F계열은 주로 이제 플라워리, 허비, 프루티 이런 계열이고, 그리고 시트러스 맞죠? 프루티 빼고 죄송합니다. 프루티가 아니고 시트러스 이런 계열이고, C 계열이 컬러풀 앤 프루티 해서 과일 계열이 많았죠. 열대 과일, 트로피컬 프루트, 스톤 프루트, 베리 라이크 이런 부분은 C 계열. 그래서 이 2가지가 합쳐서 SCA에서는 엔자이매틱에 가깝죠.
그리고 SCA에서 말하는 수가 브라우닝이 GCS에서는 B 계열에 가깝죠. 밸런스 앤 스위트에서 시리얼이다, 너티다, 캐러멜이다 등등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그 SCA에서 말하는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에서 로스팅이 과하게 되었을 때 나는 반응이 S 계열과 P 계열입니다. 특히 S 계열. 그래서 스파이시하다, 향신료 향이 난다. 그 다음에 베지터블은 로스팅이 과해서 난다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징에 가깝다 보니까 S 계열에 넣어놓긴 넣었지만 별도라고 제가 이야기를 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차라리 FC 다음에 V 베지터블에 가깝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로스팅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라 로스팅을 함으로 인해서 느껴지긴 느껴지지만은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베지터블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계열에서 FC 다음에 오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S 계열에 넣어놨습니다. 좌우지간. 그 다음에 세이브리하고 이게 조미료 같은 그리고 기타 이런 부분이 S 계열이고 거기에서 더 로스팅을 많이 하거나 로스팅을 더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유의 결점이 올라오는 부분을 SCA에서는 아로마틱 테인트에서 향 결점향 분류라고 했지만은 이걸 결점이라 하지 않습니다. GCS는 어떤 향이든 결점이라 안 해요. 그냥 그런 특성이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P 계열에서 펀전트 앤 스모크라고 해서 커피에서 결정향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매칭을 할 수 있지만 점수를 깎아서 마이너스 시키진 않아요. GCS는 이것 때문에 그것도 오히려 점수를 줍니다. 왜? 그게 강조되는 부분을 커피를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해서 커피에서 결정을 깎는다 이런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느꼈을 때 커피의 오프 플레이브라 해서 향미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불쾌하다 했을 때 5점, 10점, 15점 마이너스 하는 건 있었죠. 예, 그게 전부 다예요. 나머지는 다 플러스 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펀전트 이런 스모크도 점수를 더 줄 수 있어요. 아, 나 스모크 커피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마이너스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GCS 개념이라면 SCA는 원초적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결정향은 마이너스에 가깝다고 했지만 수정을 계속했겠죠. SCS도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특징인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플러스 줄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점차. 어쨌든 저희가 지금 GCS에서는 P 계열도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점수 매겼을 때 레트로나즈라에서 하나의 점수를 쭉 매겨가지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3 플러스 30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근데 레벨 2에서는 이게 레트로나잘이 아니라 오소나잘하고 레트로나잘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소나잘은 배우셨는지 기억은 모르겠지만 오소나잘은 앞에서 느끼는 전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코 앞쪽에서 향을 맡는다고 하니까 입을 통하지 않고 향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이 마른 가루 같은 경우는 프레그런스라 하고 물에 적셔서 우리가 체크하는 건 아로마라고 했죠. 그래서 마시기 전에 건향, 습향 이렇게 느끼는 게 오소나잘이라면 레트로나잘은 뒤에서 나는 향인데 어디서 뭐 뒤에 구멍이 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느껴요? 여기에도 뭐 커피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입으로 먹어서 그 안에서 거꾸로 해서 올라오는 향이니까 레트로나잘 해야죠. 즉 섭취 후에 느끼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 전에 나타나는 향과 마시고 난 이후의 커피의 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향미. 왜냐하면 혀까지 같이 감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플레이버라고 합니다. 혀를 감했기 때문에 플레이버. 그럼 플레이버와 플레이버까지 같이 느끼는 이걸 레트로나잘. 그래서 오소나잘하고 레트로나잘을 합산을 하게 되는 부분이 레벨 2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정보 관련된 부분은 일단 레벨 1에서 다 책을 통해서 배워주셨겠지만은 보시면 뭐 country, 지역, region, 지역명, farm은 농장명, variety는 아까 품종이라고 제가 했죠. 프로세스는 어떤 머시든지 내추럴지 이렇게 하는 부분을 클래시파이어 로고에 적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뭔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워놓으면 자 커피를 정보를 딱 주면 그걸 보고 자기가 여기에 각각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정보 이런 커피입니다 오늘 그러면 그걸 각각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될지 모르지 이러면 그렇게 그만큼 감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시험 친다면. 그래서 이런 항목도 다 알아두셔야 되고 moisture 하면 수분 함수율 수분 함유율은 커피 생두에서 가지고 있는 수분 몇 프로 일부입니다. 생두가 11%인지 12%인지 이런 거. 그럼 생두가 수분이 별로 건조해서 8% 9% 되면 로스팅하기 힘들겠죠. 너무 수분이 없으면 팝이 안 터져요. 수분이 너무 없으면 올드크라이일수록 로스팅하기가 힘듭니다. 예, 이렇게 그와 같은 부분을 기재하는 항목이
이 커피 인포라고 하는 부분이고 수분 함유율은 모이스처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밀도도 중요하죠. density 그러니까 밀도가 있으면 적으시면 되고 로스팅 날짜도 중요하고 커피를 평가하는데 로스팅 현지 1년 됐다 이런 거죠. 갖다 뿌려야 되죠. 로스팅 현지 1년 된 거예요. 평가하자. 이상하잖아요. 1년 동안 뭐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팅 현지 하루 됐다 이틀 됐다 이런 정보도 중요한 겁니다. 로스팅 타입은 배우셨고요. LSMD 색도계 명칭 이거는 뭐냐면 그 들어갔을 때 색도계를 뭐 로제트로 쟀다 내지는 그냥 TDS 색도계 되는 그 기계 명칭을 쓰는 거고 색도 값도 중요하죠. 그러면 에그트론 65다 55다 그런 것도 적는 부분이 로스팅 인포메이션이고요. 너무 조금 하면서 디테일해지는데 또 넘어갈게요. 브루잉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 브루잉하면서 했었던 부분인데 보시면 다 아는 부분이고 모르면 또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용어 설명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브 앤 플라워리 뭔지 이런 거 다시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책 보면 다 나오는 부분이고 한번 떠올려 봤던 부분이고 다 설명을 좀 전에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소나잘, 에스로나잘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그래서 설명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게 레벨 1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 1 가볍게 일단은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 2에 관련되는 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 들어가기 전에 잠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2부에서 또 다시 레벨 2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